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런 거 틀린 것은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간 용역 수수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다. 원래 이제 직접 배분법의 그림이, 이제 얘가 이제 보조 부분이고, 얘가 뭐죠? 제조 부분이라고 하면 이 보조 부분 상호 간에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제조 부분으로 날리는 거죠. 이게 이제 직접 배분법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날리고, 이렇게 바로 날리고.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맞는 말. 자, 2번에는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구분 없이 배분하는 방법을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한다. 단일 배분율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이중 배분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단일 배분율법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배분하는 거고, 이중 배분율법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어서 나누는 것을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보조 부분 원가를 변동 원가와 이제 고정 원가로 구분 없이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단일 배분율법이라고 한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배분되는 보조 부분 원가는 다른 보조 부분 원가에도 배분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그 단계 배분법이라고 하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순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출발하는 친구가 다른 보조 부분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얘가 이제 단계 배분법이 되는 거죠. 자,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가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가 중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자, 상호 배분법은 여기서 이제 또 무엇이 추가가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이 상호 배분법이죠. 그래서 직접 배분법은 그냥 가는 것이고, 단계 배분법은 요 파란색이 추가가 되는 것이고, 상호 배분법은 요 노란색이 더 추가가 되어서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순서가 필요한 방법은 단계 배분법 요 하나고, 보조나 상호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필요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번의 이야기는 뭐 가장 정확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다음 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답을 깔아놨네요. 제가 문제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공식, 제가 그 요청 자료 안에 보면 제조 간접비에 대한 개별 원가에 대한 공식을 적어놨습니다. 공식을 적어놨고,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면 이제 이런 공식이 나와요. 공식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예정 배부에 대한 기준이 직접 노무 시간이죠. 그래서 예 이꼴은 예분의 예, 이런 공식을 잡고, 예 이꼴은 예분의 예, 예 곱하기 실은 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배부 금액과 이제 나누는데, 여기를 오른쪽이라고 해서 과대, 여기는 과소, 이렇게 공식 세팅을 하는 겁니다. 공식 세팅을 하고 이제 금액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간접비 예상 금액 80만원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80만원이라고 적고, 예상 직접 노무 시간 요거 자체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기준은 제가 여기 표시를 한번 하면 얘가 기준이고 얘가 기준입니다. 기준 금액에 대해서 금액을 넣어보면 얘는 1000시간이다. 1000시간이 된다. 단기바 현재 실제 제조 간접비 86만원은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86만원이 되고, 실제 기준이죠. 직접 넣으신 실제 기준은 1050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문제는 문제는 일단은 예정 배부율이라는 게 나오죠. 예정 배부율은 80만원을 1000시간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800이 되네요. 800에 곱하기 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800 곱하기 1050을 곱하게 되면 여기 떨어지는 예정 배부 금액은 84만원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여기에 2만 원이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과소배부 2만 원,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요거는 요런 공식만 딱 틀에 잡혀 있으면, 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원가를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분류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거. 자, 관련 원가라는 것은 관련이 있는 원가를 말하고, 비관련 원가란 관련이 없는 원가를 말한다. 맞는 말이고요. 매번 원가를 의사결정할 때 어떤 대안을 선택하든지 회복할 수 없으므로, 여기까지 미래의 의사결정에는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이때 맞는 말이죠. 이걸 과거 원가라고 합니다. 과거 원가. 얘는 비관련 원가가 되죠. 과거 원가가 되고, 그다음 요 자체가 비관련 원가입니다. 이에 반해서 기회비용은 자원의 현재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포기해야 하는 대안들 중 효익이 가장 큰 것을 말한다. 자, 큰 거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얘를 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정답은 일단 4번인데,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이거 맞는 말이죠. 관련 원가니까. 그러나 그 재무제표에 그 추정액을 주석으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부에 반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8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9번 가도록 할게요. 자, 9번. 주세무는 주세무는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모든 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도 지금 제가 X라고 표현하는데, 균등하게 발생될 때는 X라고 표현하고, 공장 초기에 전량 투입할 때는 제가 표현을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유튜브에 보면 요청 자료 안에 제가 원래 종합 원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걸 보고 나서 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풀면 이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풀어집니다. 단기의 제조 활동에 대한 자료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얘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 평균법을 이용하고, 공정품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초 제공품이 300개죠. 그래서 여기에 300개 적고, 금액을 일단 놔두세요. 완성도 40%인데 이제 균등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얘는 0.4. 사실은 이제 평균법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기 완성 수량은 여기 적죠. 평균법의 의미는 이제 무조건 이제 단기 착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얘가 요렇게 보는 거예요. 단기 착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자, 기말 제공품은 200개입니다. 제 200개인데 완성도는 50%이기 때문에 0.5라고 하도록 했습니다. 투입 방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줬고요. 뭐 재료비 또는 이제 가공비 한꺼에 줬고, 얘는 이제 700개가 되고, 요렇게 곱하면 100개가 되겠죠. 자, 두 개 더한 값을 개를 분모에 적습니다. 자, 800개라고 적고, 여기 이제 무엇을 적냐면 원을 적습니다. 자, 여기 원은 이렇게 돼요. 평균법일 때는 기초 더하기 단기를 단기로 보기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는 기초 더하기 단기 값을 내야 되고, 선의선출법인 경우에는 기초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단기분만 단기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분만 넣는데, 현재 문제에서는 이제 평균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초 더하기 단기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기초 금액이 얼마냐면 45,000원이고 단기 금액이 얼마냐면 655,000원이 되는 거죠. 두 개 더한 값이 얼마냐면 655,000원 더하기 45,000원. 자, 이렇게 더하면 여기는 700,000원이 돼요. 자, 금액을 개로 나누면 한 개당 가격인 단가가 나옵니다. 단위당 원가라고 하죠. 단위당 원가가 70만원 나누기 800을 하게 되면 한 개의 가격은 875원이 됩니다. 한 개당 가격이. 얘를 이제 여기에 곱하게 되면 완성 폼에 투입된 금액이 나오는 거고, 왜냐면 얘가 개니까요. 얘를 여기에 곱하게 되면 지금 현재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말 제공품 원가가 나오죠.
그래서 기말 제공보험가는 이제 여기에 곱하면 되겠죠. 875원 곱하기 100개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거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